이번에는 등차설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배워보자. 첫째 항을 A1이라 하고 공차를 D라 하고 항의 개수가 모두 N개가 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자, 등차설의 합은 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꼭 첫째 항이 아니더라도 문제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 항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를 해주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10항부터 A 99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 항이 A의 10항이 되는 거고 마지막 항은 A의 99가 되고 자 2분의 10부터 99까지 항의 개수가 모두 90개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선생님이 첫 번째 알려준 이 식은 첫째 항부터의 합을 구할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식을 한 개 더 가르쳐 준 거야. 자,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A10부터 99를 89개라고 하는 친구들 가끔씩 있어. 자, 10부터 카운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99에서 10보다 하나 작은 9를 빼줘야 전체 개수가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 등차수열 합이 왜 이런 식으로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등차수열은 다 같은 간격으로 커지는 수들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첫 번째 항과 제일 마지막 항을 이렇게 더해준 수와 두 번째 A2와 AN-1을 더해준 수와 그 다음 앞에서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 있는 수를 더해준 수들이 계속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에서 짝을 짓다 보니까 항의 개수에서 나누기 2를 해준 값을 곱해야지만 두 번씩 겹치지 않는 거야. 수열의 합 SN이 A1, A2 그렇게 해서 AN까지의 합이면 S의 N-1은 A1, A2 해서 A의 N-1까지의 합이야. 그래서 SN에서 Sn-2를 빼준다면 자, AN만 남게 되겠지. 이 식은 n이 그래도 2 이상일 때 성립을 하고 A1은 S1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분석을 해봤을 때 SN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자,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n 제곱의 개수를 보면 n 제곱의 개수에 2배를 해주면 공차 d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런 경우에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을 때 합을 구하면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 이럴 때 A1은 원래 주어진 SN의 식에 N의 1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주의해야 될 게 이 2번으로 등차 수열의 합을 줬을 때 SN 빼기 SN-를 이용해서 AN이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두 번째 항부터야. 그리고 첫째 항은 원래 주어진 SN의 식에 N의 1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다. 등차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이걸 두 개씩 묶어서 그 합끼리 수열을 다시 만든다면 그것도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자, 세 개씩 묶어서 새로운 항들을 만들어도 그것도 등차 수열이야. 자, 같은 개수끼리 묶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도 똑같이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걸 알아두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걸 예를 들어서 한번 더 확인을 해줄게.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이 15. 자,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15가 되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80이 된다고 하면, 그럼 6항부터 10항까지는 얼마가 될까? 65가 되겠지. 그럼 똑같이 5개씩 묶은 이것들도 등차 수열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50이 더해졌으므로 그 다음에 11부터 15까지의 합을 구하면 똑같이 50을 더해서 115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A16부터 A20까지는 또 50을 더해줘서 165 이렇게 된다면 S20을 구하라 하면 이 4개의 항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360이 답이 된다. 애초에 주어진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1과 공차 D를 구해서 합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등차 수열의 부분합을 이용해서 구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자. 이번에는 도형에서 주어지는 조건들을 가지고 등차 수열을 활용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 도형은 이 간격들을 다 같게 해서 지금 사선을 그어놓은 거야, 평행하게. 그랬을 때 이 사선들의 길이의 합을 구하려면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그림을 보니까 윗부분에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랑 원래 주어진 그림이랑 서로 지금 대칭이 되고 있지. 그래서 같은 경우를 찾아보면 이 부분이 L1이 되고 자, 이 부분이 L2가 되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 보니까 얘가 LN이 되고 얘가 LN-1이 되더라. 이때 L1과 LN을 합한 길이와 L2와 Ln-1을 합한 크기와 자 가운데로 갈수록 이것들이 같은 값 L을 갖게 되네. 그래서 이 L1 플러스 Ln 합한 이 선분들이 모두 몇 개가 있냐면 모두 n개가 있는데 지금 원래 그려져 있던 선과 선생님이 새로 그어놓은 부분들까지 2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야 원래 주어진 직선들의 길이의 합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L,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을 이용해서 일단 길이 합을 구했는데 여기에서 이 LN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가로로 보조선을 그어줬을 때 지금 아랫부분이 같은 간격으로 그어졌기 때문에 이 세로도 같은 간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지금 L1, L2 이렇게 하나씩 커질 때마다 같은 길이만큼이 커지고 있으니까 L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다. 다음은 이차함의 개수가 같은 이차함수에서 지금 두 개의 이차함수가 이차함의 개수가 같으니까 모양이 같은 거야. 평행이동하는 식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랬을 때 X축의 수직이 되게 자 가로를 같은 간격으로 잘라내니까 지금 이 차이가 되는 이 선분의 길이들이 등차수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면 왜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차항의 개수가 같은 이차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차함수에서 두 번째 이차함수를 빼면 이차항이 없어지겠지. 그러면 n에 관한 1차항이 나오잖아. 그래서 함수값의 차가 1차식이므로 우리가 1차식으로 주어지는 거는 등차수열이 된다고 처음부터 배웠어. 그래서 이 ln들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다.
첫째 항이 2이고 공차가 5이고 항의 개수가 8개인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첫 번째 항이 2이고 자, 8번째 항은 2 더하기 공차를 모두 7개를 곱한 값을 더해줘야지 되겠지. 그러면 몇이 나와? 37이 나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8은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자, 계산하면 156이 나온다. 이번에도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데, 자, 첫째 항이 12, 끝항이 마이너스 9라고 했는데 항의 개수가 4개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9. 그랬을 때 등차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2분의 항의 개수. 자, 그러면 답은 6이 되겠지. 이번에는 항의 개수를 주지 않고 공차와 끝항을 줬어. 첫째 항이 5가 되고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지만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를 곱한 값이 20이 나왔다면 우리 여기에서 n값 구할 수 있겠지? 6개가 나온다. 그래서 S6을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자, 그러면 답은 75가 되겠지. 다음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17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보니까 공차가 4가 나와. 그러면 17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16개의 공차를 더해주면 63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17은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를 하면 527이 답이 된다.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등차 수열이라는 말은 없지만 1, 4, 7 이렇게 앞에 3개를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이때 첫째 항은 1이 되고 공차가 3이라고 했을 때 28이 몇 항인지를 찾기 위해서 첫째 항 더하기 n-1개의 공차를 더했을 때 28이 나오는 n을 찾으면 10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S10이고 첫 번째 항이 1, 마지막 항이 28이고 항의 개수는 모두 10개가 되니까 답은 145가 되는 거야.